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7일 저녁 7시 34분입니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종전선언 이야기 안 듣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안보 전략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하자,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북한 노동당 정권이 남침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손해배상하고, 무엇보다도 국군포로 다 풀어준 다음에 핵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핵을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종전선언하자,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걸 그냥 덮어놓고 종전선언하자 라고 한 이유는, 종전선언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은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해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략을 북한이 썼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한 일종의 바람잡이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반역 정권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 지침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안보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목표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자유가 들어갔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자유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자유를 지우려고 했던 집단입니다. 남북 관계를 호도를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김정은에게 문재인이가 종속되고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당 정권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걸 무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말장난했던 그 시절을 이제 청산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한 핵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북한 핵에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를 자유, 평화, 번영의 중심국가로 만들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연대 강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을 앞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그리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을 하고 담대한 구상을 가동시켜서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전략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서문에 그렇게 목표를 명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럽과 인도, 태평양 국가의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제고,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한반도 정세를 남북 관계에서만 볼 게 아니라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현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개성,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과 호혜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던 것과는 상당히 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안보 전략 서문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없애버렸던 주적 개념, 북한 노동당 정권이 그리고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도 되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국군이 도대체 누구를 적으로 해서 싸우느냐,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냐 우리의 친구냐, 이것부터 애매모호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미 군사훈련 중단됐던 것을 다시 복구시키고 주적 개념도 복구시키고 이제 드디어 총체적 안보 전략 지침이 나왔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로서 자유통일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소홀히 다룬 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우리의 국가 목표로 또는 국가 의지로서 자유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으므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다만 불법 강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줄이면은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유통일이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고 국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유통일 의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 다른 남북관계의 이런 정책이라든지 전술, 이것은 목표가 없어지고 신념이 약해집니다. 우리는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평화적 자유통일을 달성해야 할 국민적 의무가 있고 국가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유통일이라는 가장 큰 개념 밑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다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야기를 앞으로 적어도 4년 동안 안 듣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